자, 34번. 다음 그림의 회로에서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2mA일 때 RC kΩ은 얼마인가? 단 VB는 0.5, 베타는 100이다. 예. 이번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죠. 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추세가 전자통신 쪽에 전기전자로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과만 이제 응시하는 게 아니라 전자과도 같이 응시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전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를 전공한 분이 전자회로의 깊숙한 부분까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자과학에 있는 책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시간도 없고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어떻게 보면 전자회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전기공학에서 배우는 어떤 커리큘럼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공부할 수 없고 기출된 게 이런 문제가 기출됐구나. 그러면 요거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알아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는 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전기 전공한 분들한테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출제가 됐으니까 풀이는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회로는 직렬제형 안정화 전원 회로라고 해가지고 전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회로예요. 전압이 일정하게 이제 안정화된 상태에서 출력 전압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직렬제형 안정화 전원 회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NPN 트랜지스터를 써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는 건데 NPN의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 지금 여기가 베이스죠. 베이스고 여기가 이미터고 여기가 컬렉터죠. 그래서 여기 N이고 여기가 P고 그죠? 여기 N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여기가 N이니까 역방향이죠. 역방향. 여기 P니까 이쪽으로는 정방향. 그런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지 회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역방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픈이죠, 오픈. 정방향은 도통이지만 역방향은 오픈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우리 풀이 과정에서의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NPN 접합 트랜지스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출력 전압 Vout이 어떻게 되는가? Vout은 자 지금 이 Vout은 지금 VZ 빼기 VB2가 되더라. VZ 빼기 VB2가 된다. 그 개념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히 이제 쉬운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뭐 이 회로의 형태를 봐서는 잘 보시면 병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저항과 회로가 이제 병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요 전압이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VZ에서 VB를 뺀 값이 Vout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VB로 인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Vout은 결국 5.5 빼기 0.5 주어진 수치입니다. VZ가 5.5라고 이제 그림에서 주어지고 VB가 주어졌기 때문에 5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부하 전류는 결국은 RL분의 Vout이니까 50분의 5니까 100mA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 전류 I out을 구했어요. 그러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를 또 구해야 돼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구해야지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제너 전류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출제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베타가 전류 이득이기 때문에 전류 이득을 고려를 해가지고 출력 전류를 전류 이득으로 나누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전류 이득을 곱한 게 바로 출력 전류다. 이제 그 개념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1mA가 됐어요. 그러면 직렬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서 NPN이니까 여기가 오픈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IRC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IRC죠? 예, IRC는 RC분의 결국은 뭐예요? VS 원래 전압과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 5.5V를 뺀 거죠. 예, 전압 강화가 5.5V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빼면 결국에는 요게 걸리는 이제 전압이 되니까 RC분의 결국엔 VRC의 값이죠. VRC는 VS 빼기 VZ니까 RC분의 4.5가 된다. 직렬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흘러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이쪽에 이렇게 흐르고 그죠? 지금 제너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제너 전류 IRC는 제너 전류 더하기 지금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오는 방향은 나가는 방향. 그죠? 나가는 방향이 되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나가는 방향. IRC는 IZ는 어느 쪽 방향이에요? IZ. 이렇게 되겠죠.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IB는 이거를 IRC를 IRC는 IZ 더하기 IB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들어온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하고 같으니까 IRC는 IZ 더하기 IB가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 제너 전류 IZ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넘기면 IRC 빼기 IB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IRC는 RC분의 4.5고 IB는 1mA를 구했으니까 이게 IZ가 우리가 앞에서 값을 지금 제너 다이오드 전류가 2mA라고 우리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기호로 표기해야 되는 그런 값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를 해설을 듣지 않고서 풀 수가 없어요. 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를 뭐 회로가 얼마나 많은데 직렬 제어용 안전화 전원 회로만 딱 공부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 풀이 과정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 출력 전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회로다. 직렬 제어용 안전화 정원이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 풀이 과정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NPN 이제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여기 N이면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 차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방의 형태이기 때문에 회로 해석을 할 때 왜 그렇게 이제 회로가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이해가 있어도 사실 뭐 풀기가 쉽진 않죠. 어쨌든 설명을 한번 들었으니까 유사하게 또 나오면 그때는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회로 해석을 통해서 결국엔 제너 전류가 2mA 이 식을 통해서 RC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RC니까 RC는 1.5kΩ이 된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명명을 하는 거예요. 명명.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런 개념은 내가 기호를 어떤 표시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풀어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너럴한 방법으로 기호를 명명하는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지 않고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개념적으로 문제에서 설명하는 전류가 어떻게 표기돼야 되는 거고 이 회로도상에서 어떻게 흘러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죠.